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 깊숙한 곳에 정숙의 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2층짜리 낡은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금이 가 있고 대문의 페인트는 여러 차례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숙에게는 평생을 바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른 아침 정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정숙은 국자로 찌개를 젓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딸 혜진이 신혼인 사위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정숙의 하나뿐인 딸로 32의 나이에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온 혜진은 정숙의 자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딸이었습니다. 그런 혜진이 만난 준호 역시 정숙이 보기에는 더없이 괜찮은 사위였습니다. 준호는 35살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혜진을 대하는 태도도 늘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정숙에게도 예의를 다해 대했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이런 준호를 보며 늘 안심하곤 했습니다. 이제 혜진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잡채를 비롯해 각종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온 정숙에게 혜진의 행복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간단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마당의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숙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정숙은 집 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오래된 소파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씩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내는 것이 정숙의 방식이었습니다.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딸과 사위가 올 때면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문득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이 작은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깊었고 어린 혜진은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린 딸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숙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해가며 딸을 키웠고 혜진이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래도 혜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다행이야. 정숙은 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정말로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혜진아. 준호도 어서 들어와. 정숙은 반갑게 맞으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정숙의 팔을 꼭 껴안았고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자주 와야 할 텐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혜진은 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준호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씩 유머러스한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정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말 애들 같아요. 저도 이제 선배가 된 기분이에요. 혜진의 말에 준호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신도 아직 어린데 벌써 선배 행세를 하네요. 준호 씨도 회사에서는 어떠세요? 후배들이 많이 생겼죠?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어보니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준호의 대답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준호를 보며 괜스레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탓에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새삼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진과 준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주 보면서 여생을 보내는 거지. 정숙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딸의 행복한 모습만큼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정숙의 눈빛 속으로 아주 잠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묻어둔 젊은 시절의 기억들, 그때의 뜨거웠던 감정들,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던 사랑의 아픔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재빨리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그리고 딸과 사위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고 정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였지만 가족이 함께한 시간만큼은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정숙은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과 준호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간 후 거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준호의 회색 재킷을 집어들며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 또 옷을 두고 갔네. 준호는 평소에도 가끔 물건을 깜빡하고 두고 가곤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손목시계를, 그 전에는 지갑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준호의 모습이 어딘지 정겨웠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위에게도 이런 사소한 실수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준호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알려줄까 하다가 어차피 저녁에 혜진과 함께 올 것이니까 그때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급한 연락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숙은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혹시 급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지만 잠금 상태여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실수로 휴대폰을 건드리는 바람에 화면이 다시 켜졌고 놀랍게도 잠금이 풀린 상태로 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잠금이 안 되어 있었나? 정숙은 당황하며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화면에 보인 것들이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홈 화면에는 여러 앱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갤러리 앱에 최근 사진들의 썸네일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평소 과묵한 준호가 어떤 사진들을 찍어두는지, 혜진과의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딸의 행복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조심스럽게 갤러리를 터치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촬영한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혜진과 함께 찍은 셀카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 그리고 풍경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혜진과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고 특히 혜진의 표정이 밝고 환했습니다. 결혼 전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는 딸의 모습에 정숙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진들을 넘기다가 정숙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한 장의 사진이 정숙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이었는데 그 속에는 젊은 여성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성은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정숙 자신이었습니다. 20살 무렵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정숙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길고 까만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채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히 오래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나 보여준 적이 없는 매우 개인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정숙은 20살의 어린 나이였고 한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찍어준 사진 중 하나였는데 정숙은 그 모든 사진들을 오래전에 처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장소까지도 기억이 났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공원이었는데 당시 정숙과 그 남자가 자주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숙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지?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보여준 적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정숙은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정리했고 그때의 사진들도 모두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진이 준호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혹시 누군가가 정숙이 모르는 사이에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어떤 경로로든 이 사진을 입수한 것일까요? 정숙은 휴대폰을 든 채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사랑, 그때의 아픔,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20살의 정숙은 한 남자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숙보다 몇 살 많았고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남자에게 전부를 바칠 만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과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정숙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혜진을 낳아 기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과거의 사랑은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니 촬영 날짜가 최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디지털화된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된 필름 사진을 스캔하거나 촬영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이 사진을 어떻게 구한 거지? 정숙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모범적이고 신실해 보였던 사위 준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숙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견한 이 사진으로 인해 정숙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깨어나면서 정숙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사진 생각만 났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정숙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준호의 휴대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맞나? 정숙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이미 휴대폰은 잠금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 안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서인지 평소의 차분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청소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예상대로 준호가 휴대폰을 찾으러 왔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어주며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되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휴대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아, 그래요. 여기 있어요. 재킷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정숙은 휴대폰을 건네주며 준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준호 씨, 잠깐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정숙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녹차를 우려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진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혜진의 근황,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계속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준호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 보였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혹시 몸이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숙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위를 의심하는 자신이 못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진의 정체를 알고 싶은 호기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신경 쓰이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전화를 걸어와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혜진아. 괜찮아. 정말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제가 시간 내서 가볼까요?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준호의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일부러 준호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나갔습니다. 마침 혜진이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서 딸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호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쯤 정숙은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숙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회사 건물에서 나와 잠시 망설이더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정숙은 호기심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준호를 따라가며 정숙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상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고 정숙도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준호가 내린 곳은 정숙에게 매우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오래전 정숙이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일했던 다방이 있던 골목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정숙이 일했던 다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상점이 들어서 있었지만 건물의 외형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건물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호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정말로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설마 준호가 그때와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정숙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범해 보였던 사위 준호에게 자신이 모르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그 자리에 머물던 준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정숙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준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본 그 사진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준호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 했습니다. 딸 혜진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과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혜진과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혜진과 준호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정숙은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준호 역시 평상시와 별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정숙이 준비한 음식에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주 와야 할 텐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숙은 계속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혜진과 대화하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진아. 엄마가 뭔 걱정이 있겠어. 그래도 평소와 다른 것 같아요. 준호도 그렇게 생각하죠? 혜진이 준호에게 물어보자 준호는 잠시 정숙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시긴 해요.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정숙은 서둘러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진은 화장실에 갔고 거실에는 정숙과 준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 씨,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준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숙은 그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지난번에 휴대폰을 두고 가셨을 때 말이에요. 정숙이 말을 꺼내자 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휴대폰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 있었나요? 정숙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사진 같은 거 말이에요. 정숙이 사진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준호의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이요? 네. 혹시 오래된 사진 같은 게 있지 않았나 해서요. 준호는 한동안 정숙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뭔가 보신 게 있나요?
이 질문에 정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대화였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잠깐 봤는데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숙의 말에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보셨군요. 준호 씨, 그 사진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은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사진인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놀라셨을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 사진을 구한 거예요?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말할 수 없어요? 내 사진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들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혜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바꿨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혜진이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정숙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강 이야기하고 있었어. 건강 이야기요? 엄마 혹시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준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냥 요즘 날씨가 변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준호의 자연스러운 대응에 혜진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호가 왜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혜진과 준호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와의 대화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준호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사위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뭔가 이상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혜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숙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후 준호가 혼자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고 정숙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사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든 말해보세요.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남자. 기억나시죠? 정숙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요. 하지만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그 남자가. 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숨을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준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진 속 남자,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제 친부입니다.
정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 떠나버린 그 남자가 바로 준호의 친부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지금 내 딸의 남편이자 내 과거의 그림자인 거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군지, 내 과거가 어떤지 다 알고 혜진이에게 접근한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런 거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진실에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딸 혜진이 걱정되었습니다. 혜진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준호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내 딸을 속이고 결혼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숙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혜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 씨의 가족사를 듣게 되었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거구나. 내가 그 사람인지. 네. 아버지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 중에 그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그 사진만은 항상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떠나간 그 남자가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평생 사랑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여자가 있다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랑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혜진이에게 접근한 거야? 내 아버지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 이루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차분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를 알아가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아버지나 어머니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숙은 준호의 절절한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극적이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혜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네.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혜진 씨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정숙은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하필 내 딸이었을까 하는 거야.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우연이었어요. 처음에는 혜진 씨가 어머니의 딸인 줄도 몰랐고 우연이라고? 이렇게 극적인 게 우연일 리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정숙은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라는 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남자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가정 상황과 정숙의 집안 사정이 맞물리면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숙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외로울 때나 힘들 때면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사람, 언제 돌아가셨어요? 정숙이 조용히 물어보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15년 전쯤에요. 간암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었나요? 네.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늘 뭔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셨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을 떠나간 그 사람도 결국 행복하지 못했다는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 준호 씨 어머니는?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얘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 모두 불행했던 것 같다는 생각에 정숙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넌 어떤 생각이야? 혜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심이야? 정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합니다. 혜진 씨를 사랑합니다.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혜진이에게는 언제 말할 거야? 그건 어머니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혜진이가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준호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오래전 묻어둔 사랑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끓여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 속에서 정숙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딸이 나처럼 상처받는 거야.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아픔을 혜진이도 겪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혜진과 준호의 상황은 자신과 그 남자의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서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숨겨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그 남자가 자신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지만 정숙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를 펼쳐보며 정숙은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숙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너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는다.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것 같다. 편지를 읽으며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했다는 것, 그리고 평생 자신을 잊지 못했다는 준호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혜진아, 엄마야. 엄마,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정말 요즘 이상해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 괜찮으세요? 혜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혜진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그럼 다행이에요. 아, 그런데 엄마 어제 준호가 좀 이상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준호가 혜진에게 뭔가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요? 이상했다고? 왜? 집에 와서 계속 멍하니 있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어요. 혹시 엄마랑 무슨 이야기 하셨나요? 아니야. 별다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정숙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혜진에게 진실을 말하면 딸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숙은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린 혜진과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의 손을 잡고 이 골목을 걸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의 혜진은 정말 순수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길 줄 몰랐는데 정숙은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런 극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준호 씨. 어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놀라셨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차분하고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괜찮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제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네.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 그도 이 상황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정숙은 혜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딸을 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그냥 혜진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아, 준호도 같이 가도 돼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를 마주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같이 와. 1시간 후 혜진과 준호가 함께 왔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준호는 약간 어색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숙은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혜진과 준호가 대화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작은 제스처들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혜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실한 애정이 담겨 있었고 혜진도 준호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과거의 죄책감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딸을 지켜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싸움임을 정숙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보다는 딸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혜진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혜진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일로 현재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혜진과 준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과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혜진이 전화할 때마다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혜진은 야근을 한다고 했으니 둘만의 시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준호 씨. 혜진이는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에요.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정숙은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요? 저와 혜진 씨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정숙은 조용히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준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운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요. 제가 혜진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과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혜진 씨는 혜진 씨일 뿐이에요. 어머니의 딸이기 이전에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에요. 준호의 말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눈빛을 보며 이 젊은 남자가 정말로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진이에게는 언제 말할 생각이에요? 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와 상의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상의요? 혜진 씨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는 것이 나을까요? 정숙은 이 질문을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자신도 계속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준호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결혼은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혜진 씨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숙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이 사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혜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만난 거예요? 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이제 와서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혜진 씨와 몇 번 만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확인해 본 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정숙은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나서도 계속 혜진이와 만난 거예요? 네.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혜진 씨와 함께 있을 때면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혜진 씨가 좋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숙은 준호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정말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과? 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사셨는데 제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정숙은 준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준호 씨, 네 어머니. 혜진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죠? 네. 제 생명보다도 소중해요. 준호의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혜진이에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요? 네. 이건 제 과거의 일이기도 하니까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고 준호 씨, 정숙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이에게만은 제가 겪은 상처를 물려주지 말아요. 준호는 정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어머니. 혜진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갈등과 고민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에게 어떻게 말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준호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아, 시간 있을 때 엄마 집에 좀 와줄래? 혼자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준호는 빼고 저 혼자만요? 응. 엄마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녁 7시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기색을 며칠째 느끼고 있던 터라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정말 이상하시잖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혜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이 아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좀 놀라울 수도 있어. 네. 뭔데요? 준호 씨와 관련된 이야기야.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라니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인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엄마의 과거와 관련된 복잡한 일이 있어서. 정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남자가 준호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충격에 휩싸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준호는 처음부터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 하지만 너와 만나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나 봐.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예요? 그냥 과거의 연장선인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혜진아. 준호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건 확실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일일 수도 있잖아요. 혜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딸 옆으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준호를 지켜봤어. 그 아이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 너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진심이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처음에는 엄마도 의심했어. 하지만 확신해. 준호는 너를 사랑해. 혜진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숙은 딸을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처럼 엄마 품에 안긴 딸의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죠?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시느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미안해요, 엄마. 쟤 때문에 옛 상처가 다시 아프셨을 텐데. 정숙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너의 행복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녀간의 깊은 애정이 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이 고개를 들며 물어보자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해, 혜진아. 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너의 몫이야. 준호와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 다음 날 저녁 혜진과 준호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혜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혜진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혜진도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준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준호가 자신을 대해온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 그의 사랑이 거짓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혜진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혜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혜진아? 네, 정말이에요. 정숙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개월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혜진의 배가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고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내 몫으로 끝내야지. 아이들에게는 사랑만 남겨야 한다. 준호가 혜진의 손을 잡고 배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정말로 딸을 사랑하고 곧 태어날 아이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머니가 되는 기분이 어떠세요? 준호가 웃으며 물어보자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혜진은 엄마와 남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과 준호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마저도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희망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고 곧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치정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세대의 사랑과 화해, 그리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삶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정숙의 얼굴을 비추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